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더트라 오늘도 이렇게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얘기할 주제는 울트라맨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울트라맨 라이징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나왔는데요. 울트라맨 라이징에 빗대어서 저희는 오늘 그 특촬물, 특히 그 중에서 울트라맨 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자인하고 글 쓰는 제이크입니다. 네, 전 스타트업에서 브랜딩하고 있는 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는 울트라맨 덕후는 아니고요. 네, 울트라맨 덕후는 아니고 사실은 특촬물 중에서 고질라 덕후고 그 다음에 가면라이더 덕후 쪽이고 지민은 오늘 저희가 특별 초대를 한 이유가 울트라맨 덕후라서. 그쵸, 네. 그쵸. 저는 또 마침 또 이 넷플릭스에서 신작을 내줘서 네네. 꽤나 반갑게 마음을 먹고 이번에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사실 좀 그냥 그렇게 봤어요. 네. 울트라맨 라이징을 아주 재밌게 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아주 후지게 보지도 않았는데 네. 지민은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은 이 작품을 울트라맨이라는 소재를 사용하긴 하지만 사실 울트라맨 설정을 가지고 있는 완전 새로운 작품을 보시는 게 맞고 저처럼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울트라맨을 유년기부터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추억의 맛에 어느 정도 재밌게는 보실 수 있으나 엄청나게 막 잘 짜여져 있고 재밌는 얘기냐 또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미국에서 만든 김치찌개 같은 느낌. 그쵸. 뭐 물론 간혹 북창동 순두부처럼 네. 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더 대박인 한식도 있지만 그렇다면 제가 네. 다시 좀 얘기를 바꿀게요. 네네네. 그 치즈 김치찌개 같은 네네. 네. 약간 뭐 맛이 없진 않지만 네. 내가 원하는 맛은 아닌 정통파는 아니다. 네, 그쵸. 정통적인 맛은 아니다. 네. 어머니의 손맛은 아니다. 그쵸. 라고 할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질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울트라맨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이번에 그 안노이 디아키가 만든 실사판을 더 물론 그 영화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진 않지만 저는 네. 안 넣고 그만 영화 만들어야 된다고 봐. 그 흥미로움을 네. 느끼는 거라면 차라리 그 실사판이 더 흥미로움을 느끼셨을 네, 수도 있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 그 울트라맨 라이징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뭐 볼만하다라고 할 만한 이유는 우리 그 아이들한테 보여주기 굉장히 건강한 작품은 맞는 것 같습니다. 타겟층이 다른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타겟층이 지금 이제 일본에서 나오는 울트라맨 시리즈는 고전 팬들을 달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것 같고 또 신규 팬들을 새로 또 유입하기 위해서 울트라맨 시리즈 계속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이번에 만들어진 라이징 같은 경우에는 타겟층이 딱 두 타겟인데 이게 뭐냐면 신규 그러니까 울트라맨을 모르고 있는 그냥 일반 관객.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들. 완전 키즈 키즈 타겟에 타겟. 더 가까운 네.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왜냐면 거기 나오는 그 기간트론의 그 아기가 굉장히 좀 그 아이의 모습으로 되게 귀엽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봤을 때 괴물들을 무서워하지 않게끔 굉장히 좀 순화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거는 좀 아동용에 가까운 애니메이션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이걸 좀 더 추천을 드린다면 아이가 있는 집에 아이들과 같이 볼 수 있는 뭐 애니메이션 찾는 분 이런 그쵸. 분들한테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보자마자 사실은 바로 저희 팀에 있는 팀원한테 한번 추천했어요. 근데 왜냐면 그 팀원분이 이제 요즘 저희 회사를 다니면서 육아를 또 함께 하고 계시다 보니 육아와 자신이 이제 자신의 삶 그다음에 그분은 또 본인의 크리에이터로서의 또 삶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삶중의 삶을 살고 계신 네. 거죠. 근데 너무 이 이야기가 그렇죠. 닮아 있는 이야기가 거예요. 닮아 있죠. 그래서 네. 제가 이 울트라맨을 보면서 너무 생각이 나서 이 작품 꼭 봐라. 네. 왜냐면 이 작품을 보면서 조금 힘이 될 것 같다라고 한번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존의 울트라맨 시리즈에서 울트라맨은 지구방위대 소속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기존의 울트라맨에 나오는 괴수들은 네. 저 완벽한 악입니다. 맞아요. 네, 굉장히 그 안타고니스트로서 선과 악의 대립이 되게 명확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 지구의 약한 자들, 지구인들을 괴롭히는 존재라면 우리 울트라맨은 선한 지구인들을 위해서 그 기꺼이 희생하는 빛의 거인의 역할을 그렇죠.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슈퍼맨보다 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슈퍼맨은 어느 정도 자기 자신으로서의 고뇌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울트라맨은 그런 고민 따위 없어요. 보통 괴수다 그러면 거대화 한 다음에 울트라맨 빔 이걸로 마무리.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약간의 고민이 있다면 내가 울트라맨임을 밝히지 못하는 그 고민. 네, 그 정도 네, 고민인 뭐 그 정도이지 거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슈퍼맨하고 좀 다른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한 히어로인 거죠. 순수선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 소년들의 마음을 더 강렬하게 좀 그렇죠. 할 수 있지 않았나. 왜냐면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정의를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울트라맨은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울트라맨이 외계인의 설정이죠. 그렇죠. 근데 이 외계인이 인간에게 자신의 힘을 주기 시작한 이유는 이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인간의 선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 때문에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주는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인간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 능력을 물려주는 설정이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 이 이야기의 전반적인 주제가 결국 선을 위해 희생하는 어떤 인간의 모습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보면은 참 일본이 미국보다 먼저 히어로의 그러니까 외계인을 활용한 거는 더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이때 이제 이 시리즈들이 67년에 시작됐기 네. 때문에 네. 그때 당시면은 저희 어머니가 64년생이신데 네. 저희 어머니가 태어나고 나서 3살, 4살 때부터 사실 울트라맨이라는 작품을 일본에서는 아동들이 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심지어 그때는 이제 필름 시대였었고 네. 그런 거 치면 사실 일본의 그런 어떤 문화의 힘이 그때부터 사실 시작된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 뭐 마블이나 DC의 그 골든 에이지는 사실 뭐 2차 세계대전 이후고 그다음에 실버 에이지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딱 60년대에서 70년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시대에도 미국에서는 그거 가지고 뭐 드라마를 뭐 대규모로 만든다든가 영화를 만든다든가 그런 거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서는 오히려 이런 좀 신선한 시도들이 더 많이 있었고 고질라만 보더라도 사실 고질라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자연재해잖아요. 그렇죠. 자연재해고 핵에 의해 가지고 얘가 이제 그 힘을 갖게 된 그런 괴수였기 때문에 사실 그 일본의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역사적인 의미로 따져도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일본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공감을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도 합니다. 네. 그리고 되게 흥미로웠던 지점이 제가 이 울트라맨에 관련돼서 이제 덕후다 보니까 이제 많은 논문들까지 과거에 찾는 재미로 여러 가지 이제 서칭했었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 압도적인 만화의 시리즈로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이 트랜스포머라는 그렇죠. 시리즈인데 네. 그 트랜스포머도 사실 일본의 타카라 토이즈에서 나오는 변신 로봇을 다이아트론에 네. 보고 보관했죠. 결국 그 장난감을 팔기 위해서 만든 만화란 말이죠. 근데 되게 흥미로운 건 이미 이 시대 때부터 일본은 굉장히 거대한 존재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고지라나 혹은 울트라맨은 이제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다면 이미 사실은 미국에서는 인간의 형상을 한 거대한 존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히려 킹콩 같은 혹은 이제 그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인간보다 큰 동물의 존재는 있었는데 이제 서구에서는 인간보다 더 큰 인간의 존재를 만들진 않았다. 왜? 이제 서구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신의 모습이 인간을 닮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휴먼 사이즈고 그리스 로마의 신들도 휴먼 사이즈였는데 그런데 인간의 형상을 했지만 인간보다 큰 스케일을 한 게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보는 어떤 캐릭터로 묘사된 게 사실 트랜스포머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사회에서는. 그러다 보니 그게 엄청난 사실은 반향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어떤 되게 사회학적인 해석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해 이제 거기에 이제 2차로 맛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보다 큰 인간의 형상을 한 존재가 변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홀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일본 이 동양 세계에서는 사실 울트라맨 같은 존재가 나왔던 게 신은 사실 인간과 다른 존재이고 그렇죠. 훨씬 크고 우리는 또 그런 어떤 재난들을 또 신의 형상으로 봤기 때문에 사실 빛의 거인이라는 표현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동양적인 표현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저는 그래요. 거기서 이제 울트라맨이 쓰고 있는 대부분의 기술이 그 빛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스페시움 광선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일본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도 거기에 많이 녹아 있고 그 다음에 울트라맨이 가진 형상이 인간의 형상이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외계인의 형상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가면 같은 걸 쓰고 있고 그다음에 눈은 빛나고 있고 외계인의 형상이죠. 어떻게 그쵸. 보면 네.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봤을 때는 그게 그 인간의 형상이긴 하지만 신이 과연 인간의 형상과 똑같을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아 그것과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울트라맨이 되게 흥미로운 게 설정을 지켜보면 원래는 인간과 닮아 있었다. 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이제 M78 성운에서 인공 태양을 만들면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그 인공 태양에 나오는 방사선과 수많은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외연이 변했다가 설정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 설정들을 흥미롭게 봤는데, 근데 이제 이 울트라맨 시리즈가 굉장히 재밌는 건 계속해서 이제 이 외계인이 인간한테 능력을 물려주는 그 선한 인간을 하나를 집어서 능력을 물려주거나 합성하거나 혹은 동일한 존재가 되는 그 플롯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되게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만화들이 사실 계속 그렇죠. 영향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쵸. 그 원폴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참 얼마 전까지 화제가 됐을 때 이누야시키라는 만화도 네네. 사실 외계인이 인간과 교통사고로 인해서 외계인의 기술을 이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네. 사건이죠. 네네. 네. 그거랑 또 비슷한 게 있었는데 민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이 울트라맨의 모티브에 굉장히 많은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서사들이 영향을 네. 받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도 있죠. 둘리. 외계인에게 능력을 받은. 받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플롯 자체가 어떻게 보면 원류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 울트라맨에서 만나게 되는 것 그쵸.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원형적인 이야기다. 원형적인 이 이야기가. 이야기죠. 네. 그래서 울트라맨 뭐 라이징은 사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다지 막 흥미롭지도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재미없지도 않게 봤다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본 거에서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기존의 울트라맨하고 전혀 설정이 다르네? 그쵸. 설정이 굉장히 다르죠. 네, 그 다른 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실망한 점은 뭐냐면, 울트라맨이 저렇게 싸운다고? 네. 그 다음에 울트라맨의 그 가슴에 그 반짝이는 거 있잖아요. 이제 컬러 타이머. 네, 컬러 타이머가 원래 저런 방식이 아닌데, 원래 처음에는 그냥 딱 정확하게. 원래대로 하면 3분이라는 변신의 제한 시간이 있죠. 컵라면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울트라맨이 변신했을 때 컵라면에 물을 붓고, 울트라맨이 딱 그 싸움이 끝나고 나면 라면을 먹으면 되는 그 그렇죠. 타임이잖아요. 그래서 그 울트라맨을 보던 아이들이 우리 울트라맨이 이제 좀 있으면 다시 인간으로 돌아갈 텐데 자꾸 싸움에서 밀리는 장면을 보면서 가슴을 서스펜스를 저리다. 느낄 수밖에 네. 없는 설정이었대. 그쵸. 이제 근데 이제 후일담을 보니까 그 두꺼운 비닐 가죽을 입고 연기하는 연기자가 나 도저히 너무 더워서 연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연기자의 탈수 증상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3분 설정을 넣었다라는 게 이제 후일담이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나중에 굉장히 큰 메타포가 되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에반게리온까지 넘어오면서, 그렇죠. 그 에반게리온에서도 사실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언비리버블 케이블이 네. 끊어지면서 사실은 3분밖에 못 움직이죠. 네, 그래서 그 안노가 뭐 결과적으로 그 자기의 수건이었던 울트라맨을 영화로 만드는 것까지 가는 데는 그 울트라맨 덕후였기 때문에, 네. 그 그렇죠. 다음에 가면라이더의 덕후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시리즈들을 모두 다 오마주를 해왔고, 그 다음에 그걸 에반게리온에 철저히 녹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전 안노 히데아키가 되게 무섭다고 생각했던 게 에반게리온을 그 울트라맨의 역사에 편입시키는 설정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 결국은 이 빛의 거인이라는 네. 존재가 M78 성운으로 왔다라는 어떤 그 보고서의 장면이 애니메이션 안에서 등장을 한다든지 텍스트로 결국은 그 에반게리온이 서 있는 모습 사이즈가 이 이제 울트라맨의 실제 사이즈와 네.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 사람이 울트라맨 덕후구나. 네,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싸우는 위치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울트라맨 좌측, 네. 그 다음에 괴수 우측, 이거 똑같잖아요. 그리고 그 괴수들이 계속해서 이제 수많은 형태를 변화하면서 네. 덤빈다는 그 설정 또한 굉장히 그 울트라맨의 원형적 이야기에서 오는 건데, 근데 여기서 또 울트라맨 라이징의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울트라맨은 굉장히 선형적인 이야기였었습니다. 이제 괴수와 싸우는 이야기, 인간을 괴롭히는 괴수와 싸우는 이야기였다면 울트라맨 라이징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인간과 싸우죠. 네, 울트라맨 라이징은 이 인간을 괴롭히는 괴수는 존재하나 이 괴수들 주인공과 주인공의 아버지는 이 괴수를 악으로 정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시작할 때부터. 아버지의 위치에서는 그 아들의 위치는 나중에 바뀌긴 하는데 그 아버지의 위치는 뭐였냐면은 계속해서 그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는 이유가 어떻게든 이 괴수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밸런스를 잡으려고 네.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밸런스라고 하는데 그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괴수를 죽이지 않았죠. 음.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생포를 한다든가 원래 있었던 괴수의 섬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볼 땐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지구방위군. 그렇죠. 예. 그 수많은 괴수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네. 나의 아이를 잃은 자들이 모인 어떤 집단으로 또 묘사가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괴수는 죽여야 될 것. 음. 울트라맨 마찬가지로 방해한다면 죽여야 돼라고 하는 그 위치로 바뀌었죠. 그래서 굉장히 선형적인 단순한 선과학의 대립에서 굉장히 이번에 울트라맨의 주제는 사실은 공존, 공생, 상생 그리고 결국 나와 다른 존재는 꼭 공격해야 될 대상인가 라는 메시지를 사실 울트라맨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 네. 더군다나 사회인이 된 이제 이 메이저리거 이제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네. 4번 타자로서의 울트라맨의 삶. 그다음에 울트라맨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업 울트라맨으로서의 삶. 그리고 아기 외계인을 키우는 유사 부모로서의 삶. 이 세 가지 삶이 충돌하면서 처음에는 그 세 가지 삶들이 충돌하면서 굉장히 엉망이 되어 있는 삶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이 나오는데 저는 그 장면에서 사실 놀랐던 건 어쩌면 지금 나의 삶이 그렇지 않나라는 거였거든요. 지금 더트라를 이렇게 재밌게 하고 있는 삶이 있을 거고 이제 회사에서 내일 또 월요일이라서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을 해서 이제 노동자로서의 직장인의 삶이 있고 또 나는 또 나대로에게 내 개인의 삶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계속 버무려져서 늘 뒤뚱뒤뚱 거리면서 걷잖아요. 근데 그 세 가지 속에서 어떻게 서로에게 긍정적인 발전과 영향을 찾을 수 있는가. 굉장히 그 밸런스라는 그 개념? 되게 도가적인 개념을 처음으로 이렇게 울트라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나? 라는 측면에서는 꽤나 새롭다. 네. 그런 것들이 어쩌면 이 각본가들이 이 시대의 과거의 그 영웅을 전 세계의 새로운 이 시대 정신에 맞게 조금 개량을 한다면 이런 측면이겠구나 라면서 느끼면서 좀 감상할 수 있었죠.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고질라 덕후니까 고질라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고질라가 53년도, 54년도에 공개가 됐을 때 일본에서 그 큰 방향이 있었던 건 그 원폭 세대들이 살아 있었고 그다음에 전후 세대들 전후 세대들이 이제 그 일본을 재건하는 상황에서 자연재해 그다음에 이런 이제 자기들이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핵이라든가 이런 공격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없구나에 대해서 그 좀 패배주의 그쵸. 같은 걸 느끼고 있을 때 그 고질라가 등장했다는 점이에요. 왜냐면 고질라는 여기서 미국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좀 다르긴 한데 초반에 등장했을 때 그냥 자연재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핵 발전을 하고 있다든가. 왜냐면 고질라가 그 인간 그 지역 도시를 공격했을 때는 이유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괴수가 나타났거나 아니면 핵에 관련돼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연구를 하고 있거나 이제 그걸 공격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질라 자체가 원래 그냥 되게 작은 괴수였다가 그 핵 공격을 받으면서 비키니 섬에서 핵 공격을 받으면서 거대화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끊임없이 자기의 그 분열하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그 에너지가 핵이 된 거죠. 그 뉴클리어가 된 거죠. 그래서 그쵸. 이제 그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시리즈가 이어온 건데 53년 시리즈를 보면은 고질라는 그냥 악이었어요 원래는. 자연재해자 악이었고 그러니까 신벌인 거죠. 그러니까 신이 내리는 벌 같은 거였는데 나중에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자연의 수호자고 밸런스의 수호자가 된 거죠. 왜냐하면 지구상에 괴수가 그렇게 많으면 안 돼. 네. 왜냐하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인간이 있어야 돼. 대륙이 망가지면 안 돼. 핵이 터지면 안 돼.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키는 수호자가 이제 고질라가 된 거죠.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고질라가 나중에 마찬가지로 지금 그 최근에 모나크라든가 아니면 고질라 바이콩 같은 서로 싸우는 거에서도 결국 고질라 역할은 뭐냐면 밸런스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울트라맨 라이징 같은 경우에도 밸런스를 따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쪽 그 괴수물 그 다음에 이쪽 그 히어로물 이쪽에서는 대부분 이제 비슷한 계열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트렌드가 결국은 나와 다르면 죽이겠다라기보단 서로의 자리를 찾아가자. 네, 서로가 그러면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결국은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표면 위로 올라오면서 그렇죠. 네, 결국은 단순 악들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점점. 제가 볼 땐 그래서 울트라맨의 그 글로벌화 그다음에 울트라맨이 조금 더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으려면 흑인 울트라맨이 나와야 되지 않나. 뭐 그쵸. 사실은 지금 너무 일본인 울트라맨만 네. 나오는 실적이다 네, 보니.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는 이미 그 전대물 중에 그 파워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다 그쵸. 네, 백인들 위주로 해서 많이 네. 만들어졌었고 그다음에 이제 흑인들 위주로 되어 있는 전대물 시리즈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전에 겟아웃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 시리즈가 조금 더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를 타고 뭔가 인기를 끌려면 스파이더맨 같이 뭔가 좀 흑인 영웅도 나오고 거기에 이제 좀 더 그 다국가적인 요소들이 여러 들어가야 돼요. 인종들이 네. 들어가야지만 이게 더 많은 흥행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넷플릭스에서 아무래도 글로벌을 상대로 이 콘텐츠 유통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존의 IP들을 어떻게 활용해 볼까라고 궁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번 울트라맨 라이징도 사실 후속편을 되게 예고하는 듯한 쿠키와 함께 끝나거든요. 저는 이번에 그 넷플릭스에 울트라맨이 공개된다고 해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던 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울트라맨 IP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레디 플레이어 1에서도 원작에서는 사실 울트라맨이 나오죠. 네, 그 간담이 아니라 사실은 울트라맨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울트라맨이 안 나와가지고 이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저작권이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풀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 주기적으로 일본 놀러 가서 울트라맨 기념샵을 가는데 굿즈를 사기 위해서 울트라맨이 새로운 시리즈가 못 나온 약 한 20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념샵에 지금의 새로운 시리즈를 본 초등학생들과 유치원생들과 제가 함께 쇼핑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당연히 저번은 저한테 선물 포장이신가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이 동남아 쪽에 대한 판권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츠브라야 프로덕션에서 울트라맨을 열심히 만들다가 일본에서 이제 그 스텝이었던 이제 한 그 태국 사람이 이제 본인이 이 IP를 해외 이제 국제 판권을 공급을 하겠다 해서 계약을 했는데 물론 츠브라야 프로덕션은 이것들이 이제 계약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제 위조 계약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국제 법들이 워낙 애매하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이게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어느 나라에서는 태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은 울트라맨의 판권을 어떤 나라가 가지고 있는지가 다 다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영화 같이 전 세계로 퍼지는 콘텐츠 판권, 지금은 울트라맨의 판권을 이제 반다이가 독점하고 있는데 츠브라야 프로덕션을 인수하면서 사실은 그래서 반다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건담과 몇 가지 이제 캐릭터들을 대체해서 주는 이제 사례로 되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그것들 다 조절할 수 있잖아요. 지역 국가별로. 설정을 할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마 조절을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열심히 반다이가 국제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많이 찾아왔고 이제 여전히 그 태국의 손을 들어준 태국의 이제 타이어 프로덕션의 손을 들어준 나라들에서는 그 태국에서 만든 울트라맨을 아직도 틀고 있어요. 그 태국에서 판권을 사서 자체적인 울트라맨 시리즈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식 역사로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늘 논란인데 그래서 그 태국의 특촬물 영웅과 울트라맨이 또 함께 싸우는 시리즈들이 있어요.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초창기였나 봐요. 아직 사이가 좋았을 때였나 본데 이제 그래서 되게 이제 이미 그 1세대들은 다 죽었고요. 그것들을 주장하던 이제 결국은 그 이권자들끼리만 남아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또 뭐 그 1세대들은 또 다 일찍 죽었다면서요? 네, 굉장히 이른 나이에 또 요절했습니다. 막 다 40대 초반에 그 울트라맨 시리즈 너무 열심히 만들었는지 다 과로사라든지 혹은 지병으로 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 츠브라야가 사실은 블랙 기업이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노동법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지금 목록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뜨거든요. 울트라맨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저 지금 놀란 게 그리드맨. 그렇죠. 사실 그리드맨이 울트라맨이라는 그 IP에서 파생된 작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울트라맨에서 이제 뭔가 좀 다른 걸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이제 그리드맨이었었는데 여러분들 그 넷플릭스에 있어요. 있죠. 그 SSSS 그리드맨이라고 저는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찾아보면 울트라맨이 이런 느낌이었겠구나를 조금 느낄 수 있으려나 좀 많이 달라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만들어진 그 울트라맨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울트라맨보다 먼저 본 게 뭐였냐면 공룡 대전쟁 아이젠보그라고 유명 작품이죠. 유명 저희 작품이죠. 다오레스 한 번쯤 본. 그리고 프라모델이 있었거든요. 아이젠보그 그 톱날 달린 그 비행기 나오는 거 있었는데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비디오 세대들은 비디오 키드들은 다 무조건 봤을 것 같은 게 아이젠버그가 비디오를 엄청나게 팔렸었어요. 그쵸. 그때 당시 이제 굉장히 특촬물 시리즈들이 음. 대한민국의 이제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인기 시리즈였기 네. 때문에 사실 뭐 후레쉬맨 음. 또 있고 뭐 마이오맨, 마스크맨, 그다음에 뭐 캐산 같은 이제 애니메이션들도 워낙 뭐 유명하고 그런 결국은 개조인간 시리즈들이 이때부터 계속해서 인기였었죠. 네. 근데 사실 저는 뭐 매주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시절이 좀 그리워요. 굉장히 그때 어떤 수많은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았죠. 그리고 네. 그 소년들과 소녀들한테 꿈을 주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어. 아, 그 꿈을 준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뭐 요즘에는 그 애들한테 물어보면 난 아이돌이 될 거야. 나는 뭐 과학자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렇죠. 슈퍼맨, 배트맨이라고 말하는 친구도 네. 굉장히 많았고. 난 배트맨 될 네. 건데. 저만 해도 초등학생 때 그 슈퍼맨 옷 입고 막 네. 다닌 적도 있거든요. 네. 저도 그 태권브이 가면 쓰고 다녔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 때는 조금 더 허무맹랑한 꿈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공상할 수 있을 만한 여지를 그런 작품들이 많이 열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울트라맨이 될 리가 없는데 그렇죠. 네. 그 서태지도 말하잖아요. 어렸을 적 내 꿈은 울트라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그런 꿈을 가졌던 때가 과연 요즘에는 있었나? 라고 생각해 보면 요즘에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정말로 그 꿈과 희망의 나라로 보내주는 작품들이었죠. 네, 그래서 그 좀 현실과 좀 괴리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고 좀 내가 되게 허무맹랑하지만 그 꿈을 쫓아가지고 무언가를 하다가 과학자가 되는 거고 무언가를 하다가 우주공학자가 되고 그쵸? 하는 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아이들한테 그쵸. 그 꿈을 좀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상할 만한 어떤 여유를 뭐 우리 사회가 주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자, 그래서 저희 오늘 그 울트라맨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울트라맨 관련돼서 뭐 좀 파생 작품, 그 다음에 요거는 울트라맨과 좀 비슷하니까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할 만한 그런 작품들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결국은 많은 분들이 에반게리온을 뽑으실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이제 이 에반게리온 작품을 인지를 못하고 봤을 때는 그냥 되게 재밌는 작품인데 이게 울트라맨의 파생작이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또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매번 얘기 드리잖아요. 저희가 울트라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울트라맨 역사는 다른 유튜브에서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유튜브를 보시고 나서 에반게리온을 보신다든가 아니면 울트라맨 관련된 다른 컨텐츠를 보시면 훨씬 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얘기는 좀 수다로 요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첨부하는 좀 발언으로 들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뭐 울트라맨의 또 파생작이라 하면 뭐 말씀하셨던 그 그리드맨 같은 작품들도 있고 결국은 그 인간이 어떤 거대한 무언가로 변하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마블에서 나오고 있는 앤트맨의 형상이 사실 굉장히 울트라맨에 가깝죠. 오마주하고 네네. 있다고 보고 네네. 있거든요. 은색과 빨간색의 수트가 사실은 축소만 되다가 그 이제 그 시빌워에서 처음으로 거대화되는 거대화되는, 장면들이 네. 보여주는데 네. 나중에 이제 엔드게임에서 나오는데 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쾌재를 외쳤었거든요. 결국은 여기서 또 다시 원형이 오마주가 되는구나 그쵸. 라는 걸 보면서 참 이 모든 히어로물에 있어서 참 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저도 뭐 추천드릴 수 있는 게 그리드맨. 그리드맨은 최근에 이제 극장판까지 나왔는데 저 극장판 보고 진짜 박수를 굉장히 잘 나왔나 봐요. 엄청 잘 나왔어요. 엄청 잘 나왔고요. 그래서 그리드맨 시리즈를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괴수물에 대해서 그 초반 접근하기 되게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괴수가 왜 나타났고, 우리가 왜 괴수를 무찔러야 되고, 그다음에 그 뒤에는 무엇이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드맨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울트라맨 관련해서는 안노가 만든 울트라맨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논쟁작이죠. 네, 논쟁작이고요. 네. 울트라맨을 좀 어느 정도 봤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봐도 조금 논쟁이 있을 만한 작품이에요. 왜냐면 안노가 매번 고질라 만들어도 정치 얘기에 가면라이더 만들어도 정치 얘기에 거기에 이제 울트라맨까지 정치 얘기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안노의 울트라맨은 조금
좀 네. 여러 가지 많이 보신 다음에 볼 게 없을 때 보시는 게 네.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냥 없어서요. 저는 그냥 재미없는 작품이라서 네. 사실은 너무 그냥 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식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비추천. 네. 네. 저는 울트라맨 팬인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음. 열이 받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안노의 작품들은 뭐 고질라건 고질라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울트라맨이나 이 가면라이더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멀리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네. 위험할 수도 있다. 왜냐면 네. 너무 코어한 덕후다. 네, 그쪽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은 살짝 피해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울트라맨 가지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되게 짧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길게 얘기했네요. 그러게 네. 이게 아무래도 워낙 오래된 작품이라 네.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오늘 꾹 참은 얘기는 전대물 얘기를 참았거든요. 전대물 또 뭐 너무 무궁무진하죠. 네, 그래서 전대물 얘기는 다음에 또 시간이 나면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울트라맨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얘기 드렸지만 저희가 팟캐스트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팟캐스트로 듣는 분들은 유튜브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팟캐스트로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뭐 설거지하거나 운전하실 때. 네. 저희가 사실 그리고 그 유튜브보다는 팟캐스트 쪽에서 좀 더 인기가 있어요. 왜냐면 팟캐스트가 저희가 더 오래됐고 그다음에 그쵸. 유튜브는 저희가 좀 새로 도전하는 쪽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운전하시거나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설거지 하시거나 책 읽을 때는 팟캐스트가 짱입니다. 그렇죠. 마음 편히 또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생활 소음으로 듣기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팟캐스트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이렇게 다음 주에 이거보다 더 재밌는 또 신기하고 기묘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작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